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미양 스폰서님이십니다. 저의 마이스토리 한번 해볼게요. 저의 그 미양 스폰서님과의 첫 만남을 처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에요. 사진이 굉장히 예쁘죠?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그때는 저에게는 언니였거든요. 말랑 언니는 29살이었어요. 매니저와 둘째 직원 사이로 만나서 4, 5년 정도 함께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실 너무 세련된 얼굴과 좀 강해 보이는 인상으로 전 처음에 너무 무서워했어요. 사실 언니를 무서워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겪어보니까 속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퇴사를 하고도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퇴사하고 저의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은 버버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게 일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결혼도 했고, 모든 게 다 순조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미래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현재가 너무 즐거웠어요. 하지만 제가 뭐 근무하던 환경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었거든요. 저의 힐링 포인트는 여행이었어요. 저의 매장에서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휴무를 할 수 있었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행을 갈 수 있었고, 사실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갔다기보다는, 땡빛을 내서라도 가야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저는. 그래서, 갔다 와서 카드값 열심히 갚고, 뭐 그런 생활을 지속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나름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서비스 업종에서 제가 15년을 근무를 하면서 제 감정보다는 상대방 감정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고객님의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표정이 언짢으시네. 클레임 걸리면 어떡하지? 본사에서 이런 피드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남 눈치 보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갉아먹게 됐고, 생각지 못하게 마음의 병이 왔어요.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과호흡이 많이 오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진단이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사회공포증이 저에게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약의 의존도가 또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보세요? 남편만 붙들고 있었고, 남편도 일을 그때 저 때문에 관두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저희는 자발적 백수를 1년 반 정도 지속을 하게 돼요. 그때도 사실 뭐 미래에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현재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인 거는 저희 신랑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제가 공황장애인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은경아,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많이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건데 너무 무겁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미양 스폰서님이셨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었거든요. 틈날 때마다 전화해서, 은경아, 요즘 괜찮냐? 밥 먹을래? 차 마실래? 술 한잔 할래?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셨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응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했었고, 남편의 일로 인해서 남편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언니를 한 1, 2년 못 보겠구나. 그러면 한 번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미양 스폰서님 집으로 제가 가게 되거든요. 어, 가서 어, 언니 집에서 막걸리를 한 7, 8병을 둘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뜨문뜨문
뜸은 지금 끊겼었거든요. 근데 그 뜨문뜨문 끊긴 상태에서 저에게 차팅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전혀 나지 않는데 어, 나지 않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팅을 부산 정관까지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저의 MBTI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간이 없어요. 되게 극단적인데 저는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걸 조금 두려워하고 그런 성향인데 처음에 희원 스폰서님을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보시면 제가 굉장히 또 감정적이거든요. 매번 오실 때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를 뭐 알려주시려고 하고 힐링해 주시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멀리까지 매주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정말 진하게 먹기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아메이는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언니들이 좋았을 뿐이지 언니들이 하는 아메이는 뭐 꿈, 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또 극현실주의자라 가지고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또 언니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저에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어, 관심 없는 척 제가 제 나름 계획을 세워서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추천해줬던 책과 음원도 안 듣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아메이 앱을 저 혼자 들어가서 진짜 꼼꼼히 확인했던 것 같아요.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CCTV도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 혼자 매번 들어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저는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추천해 주시는 강의나 미팅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비전을 봐서 제가 미팅을 듣고 강의를 들었던 건 아니고 제가 주식 공포가 있어서 남들이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너무 극복하고 싶어서 꾸역꾸역 미팅에 들어가서 애프터를 했던 것 같아요. 애프터 할 때마다 너무 떨렸었거든요. 그리고 어, 업라인 스폰서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와, 사회에서도 저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저런 멋진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업라인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 인생의 5년 후라는 책을 읽고 드디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꿈보드도 만들어 보고 저는 사실 진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울산으로 다시 넘어올 때 정말 큰 결정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남편이 일을 다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울산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저는 강현주 리더님의 음원을 들었었어요. 남편이 몸이 불편하신데 그때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셨고 어, 다른 제안받았던 일자리 모두 마다하시고 그래도 한 달에 마이너스 300만 원씩 이렇게 빵꾸가 나더라도 아메이에 몰입하셨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아메이에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울산 가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저도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메이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집중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배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꿈과 미래 준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의 제 선택에 그 10년 뒤를 위해서 제 선택에 집중하고 반드시 결과내는 탱커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